불교계 자살 예방 사업이 영역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과 본격적인 협력 체제 구축에 나섰고 생명지킴 활동가 육성을 강화했습니다. 제주불교 중흥조 해월당 복려관 스님의 구체적인 독립운동 행적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 만공회 출범 3년과 TV 개국 1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 소중한 만남, 향기로운 인연이 내일 오후 여의도 KBS 홀에서 열립니다. 영화관 개봉을 앞둔 16살 소녀의 순례를 담은 다큐멘터리 안녕 나의 소녀 시절이여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연중기획 보도 불자 열전 35번째 순서로 여성 불자 108인회 이영미 회장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부처님 생명 존중 사상의 가치를 담은 불교계 자살 예방 활동이 영역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불교상담 개발원 주도로 보건복지부 서울시 등과 본격적인 협력체제 구축에 나섰고 생명지킴 활동가들을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25.6명입니다. 2015년의 이 자살률 통계치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습니다. 13년 연속 1위라는 불명예를 이어온 우리나라는 뒤늦게 OECD에 가입한 동유럽 국가 리투아니아에 1위 자리를 내줬지만 자살률 줄이기는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들 만큼 중대 현안입니다. 자살률이 그러니까 10만 명당 인구 10만 명당 25.6명이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2022년까지 17명으로 감소시키는 걸 저희 이제 최종 목표입니다.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사회 각계의 광범위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조계종 청사에서 자살 예방 사업 협력기관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불교계는 포교 신도단체 전국 사찰과 함께 자살 예방 상담센터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각 사찰에 가장 기초적인 자살 예방 상담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의 이런 사업들보다도 실질적인 그런 이제 풀뿌리 이러한 조직들이 좀 많이 생겨야지만이 이 사업들이 좀 탄탄하게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국민에게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생명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불교계가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생명 지킴 활동가 조직을 구성해 자살 위험이 높은 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나왔습니다. 생명 지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 대상이 우리 지금 요새 중요하게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게이트키퍼용 지금 100만 명이라 그랬는데 이게 게이트키퍼용을 생명 지킴이라고 지금 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용어 정의가 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언론이 자살과 관련한 뉴스를 지나치게 세세하게 보도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제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자살 예방 대책이 나와야 할 시점이란 주문이 많았습니다. 신도들과 또 여러 우리 대중들과 함께 가깝게 늘 이제 포교하시고 상담하시고 하시는 여러 종교계, 특별히 우리 불교계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한다면 우리나라 자살률이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늘 했었는데 살생을 금하고 무생물에도 불성이 깃들어 있다는 가르침을 펼치는 불교는 자살 예방에 가장 부합하는 종교입니다. 불교 상담 개발원이 앞장서 생명 존중 사상의 가치를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민관 협업 체계 구축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이대원 동국대 경주 캠퍼스 총장에게 종합대학교로서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이대원 총장의 예방을 받고 동국대 발전이 곧 종단과 한국불교의 발전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훌륭한 인재 양성을 다짐하면서 현장 교육 중심으로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지역 최대 사찰 관음사를 창건한 비구니 해월당 복려관 스님을 재조명하는 활동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불교 중흥뿐 아니라 복려관 스님의 독립운동 행적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제주 BBS 이병철 기자입니다. 졸로백 당호백이라고 불릴 만큼 사찰이 많았던 제주는 1700년 초 이영상 목사 등에 의해 철저히 유린됐습니다. 그러면서 200여 년간 이어진 제주의 무불시대는 1908년 비구니 해월당 복려관 스님이 폐허가 된 관음사를 재건하면서 복원의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서귀포 법정사도 창건하고 법화사와 불탑사를 중창한 복려관 스님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재조명하는 세미나가 탐나 성북문화원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네,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해월당 안복려관 스님이 제주도 근대 불교의 선구자적인 업적에 대해서 한 번 더 조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미나에서는 그동안 근거 자료 미비로 미진했던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에 복려관 스님이 항일 자금을 지원했다는 증언이 나와 이목을 끌었습니다. 제가 저희 노스님한테 듣기로는 법정사는 복려관 스님이 항일운동하는 사람을 숨겨줘서 그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항일운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정사를 창건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려관 스님이 대흥사 심저감에서 항일 의병 참사를 보며 항일 의지를 다졌고 이어 법정사에서 실천으로 옮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동광불교대학장 수함스님, 오용호 복려관 선양의 상임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복려관 스님이 펼친 불교 증언과 애국활동을 부각했습니다. 수행자의 삶을 굴복게 사시다가 또한 수행자의 삶도 전혀 부족하지 않게 넘치게 잘 굴복게 살다간 스님의 일대기를 오늘 다시 살리면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분의 거룩한 자취를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라산 관음사는 조계종 24개 전국 교구 본사 가운데 유일하게 비구니 스님에 의해 재건된 곳입니다. 여성 성직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주 불교를 일으킨 복려관 스님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지휘했던 서산대사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추계 제향이 전남 해남 대흥사 표충사 일원에서 봉행됐습니다. 서산대사 호국정신 선양회와 조계종 22교구 본사 대흥사가 함께 마련한 행사에는 대흥사 회주 보선 스님, 주지 월우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 중 100여 명이 참석해 서산대사의 가르침과 호국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추계 제향에서는 육군 취타대와 해군 삼함대 장병 80여 명이 경내 해탈문에서 표충사까지 100m에 걸쳐 조선시대 예제관 행렬을 재현했습니다. 이어 서산대사 영정이 모셔진 표충사에서 지역 기관장과 대흥사 스님이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등을 분한 추계 제향을 봉행했습니다. 당초 조계종과 대흥사는 올해 서산대사 추계 제향을 스님이 입적한 북한 묘향산 보현사에서 남북 불교계 공동으로 봉행하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했지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대흥사 서산대제는 서산대사의 호국정신을 추모 선양하기 위해 조선 정조 이후 일제시대 전까지 국가적 행사로 이어져 왔습니다. 개국 28년을 맞은 BBS 불교 방송이 10만 후원 공덕주 모임 만공의 출범 3주년을 기념하고 TV 개국 10주년을 맞아 시청자와 함께하는 음악회 소중한 만남 향기로운 인연을 개최합니다. BBS 불교 방송은 내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음악회를 열고 만공의 회원들과 시청취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입니다. BBS 불교 방송은 TV 개국 10주년을 맞아 고품질의 불교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고 글로벌 미디어로서 방송 포교의 역사를 새롭게 쓰기 위한 다짐의 자리도 가질 예정입니다. 음악회 행사에는 BBS 불교 방송 인기 진행자인 성전 스님, 마가 스님, 자명 스님, 자용 스님, 정목 스님, 연기자 강부자, 가수 장미화, 주병선, 김희진 씨가 출연해 축하 공연을 펼칩니다. 올해 독립모걸문학상 수상자로 BBS 불교 방송 문태준 PD가 선정됐습니다. 독립모걸문학상 운영회는 심사를 거쳐
독립문학상 수상자로 소설가 이승우 씨와 모걸문학상 수상자로 문태준 씨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독립모걸문학상은 한국수력원자력의 후원을 받아 한국문학상 상금으로는 최고인 6천만 원이 각각 수여됩니다. 시상식은 다음 달 7일 오후 경주 더 K호텔에서 열립니다. 문태준 PD는 1970년 경북 김천에서 태어나 김천고와 고려대 국문과를 졸업한 뒤 1994년 문예중앙 신인문학상에 당선돼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미당문학상과 소월문학상 등을 수상하면서 우리 시대의 대표 시인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스님의 길을 택한 16살 소녀의 순례를 담은 영화 안녕 나의 소녀 시절이여가 다음 달 개봉합니다. 지난해 TV 다큐멘터리로 방영돼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이 영화의 극장판이 어떨지 기대가 큰데요. 영화를 제작한 김한석 감독을 구자준 아나운서가 만났습니다. 겨울의 입구에 들어서는 12월. 마음을 따뜻하게 덮여줄 힐링 에세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됩니다. 가족을 위해 스님의 길을 택한 16살 소녀 왕모의 순례를 담은 영화 안녕 나의 소녀 시절이여는 소녀의 고행을 통해 인간이라면 가질 수 있는 고민을 돌아보게 합니다. 김한석 감독은 KBS 다큐멘터리 차마고도 중 순례의 길 편을 제작하던 중에 영감을 얻어 2017년 순례라는 이름으로 4부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됐고 당시 10.2%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을 이번에는 극장에서 선보이는 김 감독은 종교보다는 인간에 집중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퇴근 시간 무렵에 버스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종교적 순례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저 사람들, 우리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 자체가 그 종교적 순례보다 더 고단하고 가치 있고 그런 고행의 길이지 않을까. 영화의 러닝타임은 80분. TV로 방송될 때는 시간 제약 때문에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던 인물의 감정선과 관계 표현이 이 영화에는 더 정교하고 세밀하게 담겼습니다. 김 감독은 극단적인 장면 연결과 클로즈업 기법을 통해 주인공의 감정을 풍부하게 녹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무엇보다 가난하고 척박한 삶을 이어나가는 가족을 위해 고행을 택한 주인공 왕모의 심리 변화는 이 영화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왕모가 마지막에 하는 멘트가 있어요. 살아있는 나날들은 다 순례입니다. 그 후에 나는 지금 얼어붙은 강위를 걷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 삶이 항상 그 살얼음판 위를 걷는 그 아슬아슬한 하루하루지만 이 얼음판을 잘 견디고 이기면 단단한 땅을 만나듯이 우리 삶이 다 그러지 않을까. 2017년 코리아 UHD 어워드 대상을 비롯해 각종 수상 경력도 화려한 김 감독은 수상 요인으로 보편적 감성을 꼽았습니다. 이제 이 종교를 넘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생에 대한 고민들을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제 다시금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그런 의미에서 좀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불교의 바탕을 두면서도 종교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의 보편적 감성에 집중한 영화 안녕 나의 소녀 시절이여. 감독은 80분간 소녀의 일상을 편안하게 따라가다 보면 영화를 다 보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각자 잊고 있던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BS 뉴스 구자준입니다. 불교계 국제구호개발단체인 지구촌 공생회가 네팔 지진 피해 지역 아동들을 위해 초등학교 2곳을 지어줬습니다. 지구촌 공생회는 네팔 신두 팔촉 지역의 마을에서 11개월에 걸친 공사 끝에 스리마 핸드 라프리아 한마음 초등학교와 스리퍼블릭 공생초등학교를 지어 최근 준공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2015년 네팔을 강타한 대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져 학생들이 임시 천막에서 수업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네팔에서 처음 건립한 다딩 지역 스리시대쇼 종합학교의 식수 개선을 위한 물탱크 건립 기공식도 열렸습니다. 월주 스님이 이끄는 지구촌공생회는 지난 2008년 네팔 지부를 세워 이재민 긴급구호, 여성 직업훈련, 교육시설 건립 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숨겨온 끼와 갈고 닦은 재능이 서울 도심 무대에서 펼쳐졌습니다. 어르신들이 신나고 보는 사람들도 흐뭇했던 종로 마루 축제를 류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당한 표정으로 무대에 오른 어르신들. 절도 있는 동작으로 젊은 공연수 못지않은 난타를 선보입니다. 뜻밖의 수준급 공연에 관객들은 박수와 함성으로 보답합니다. 모두들 할머니들이니까 다리들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뒤 흔들어가면서 하는데 모두 하고 싶어서들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진해서 하는 거니까 모두들 열심히 했어요.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은 평소 갈고 닦은 스포츠 댄스 실력을 뽐냅니다. 몸은 비록 예전 같지 않지만 열정만큼은 20대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의상을 멋지게 차려입고 무대에 선 이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빛나는 주인공입니다. 또 이제 연습 시간에는 털려도 웃고 뭐 잘한다고 웃고 하지만은 연습 때보다는 대회에 나와서는 곧잘 실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인들한테는 그야말로 노년의 활력소가 되는 게 댄스 스포츠입니다. 종로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숨겨온 끼와 재능을 자랑하는 종로 마루축제가 올해로 6회째를 맞이했습니다. 평소 취미와 여가생활,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입니다. 특히 참가팀 모두가 각기 다른 무대를 연출해 볼거리도 가득했습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상시 운영하는 어르신을 위한 다채로운 복지 프로그램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1일 15일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종로 노인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이 항상 날마다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드시면서 80세가 아닌 100세, 12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김영종 구청장은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발표 준비를 열심히 해주신 모든 어르신들께 그리고 구경 함께하고 박수 치고 재밌어 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리고요. 항상 좋은 일만 있기 바라겠어요. 이렇게 어르신들이 적극 참여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또 그리고 잘 관리해 주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축제는 어르신들에게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장년층에게는 어르신들도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동반자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서울시가 현재 3,0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이르면 올해 안에 3,800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이지만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현재 3,000원인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이 5년 만에 오릅니다.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17% 올리는 인상안을 최근 서울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인상안을 보면 현재 3,600원인 심야 기본요금은 5,400원으로 50% 올리기로 했습니다. 자정부터 적용되던 심야 할증 시간도 밤 11시부터로 1시간 앞당겨집니다. 대신 단거리 승차 거부를 막기 위해 심야 기본요금 거리는 2km에서 3km로 늘어납니다. 최저임금과 연료비 상승으로 운송 원가가 늘어난 데다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도 시급해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요금 인상 그 효과를 근로자분의 처우 개선을 통해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그럴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원가 부분에 그 근로자 처우 개선분을 좀 포함해서 그렇게 요금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택시요금 인상안은 시의회의 의견 수렴과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택시요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 시민들의 살림살이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요금이 늘어나는 만큼 승차 전용 공공 앱 개발과 승차 거부에 대한 단속 강화 등 서비스 개선에 본격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11시부터 1시까지는 그때 가장 그 승차 거부가 심한데요. 그래서 그때는 그 부재를 개인 택시 부재를 지금 해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요. 이런 수단을 통해서도 만약에 시장이 안 된다면 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콜버스 같은 게 뭐 더 확대한다든가 다른 교통수단을 도입해서라도 승차 거부 문제를 근절하고 뿌리 뽑겠다는 게. 서울시는 이와 함께 반려동물과 여성, 어르신들을 위한 전용 택시 등 새로운 택시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택시 승차 거부와 부당 요금 등으로 택시 대신 카풀 등을 찾는 시민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이 서비스의 질적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다음은 BBS 뉴스가 마련한 연중기획 보도, 불자열전, 우리 시대의 불자들 순서입니다. 오늘은 그 35번째 순서로 불교 여성개발원 산하 여성불자 리더들의 모임인 여성불자 108인회 이영미 회장을 김봉래 기자가 만났습니다. 독실한 불자 가정에서 자란 이영미 여성불자 108인회 회장은 교직을 버리고 사업에 뛰어든 이채로운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뭔가 새롭고 창조적인 일을 하고 싶은 열망이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사업의 길로 안내했고 지금은 주얼리 디자인 전문 회사인 주식회사 세미성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거친 사회생활 속에서 인간관계 속의 부딪힘은 더욱더 불교에서 지혜를 구하도록 했고 실제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조화롭게 서로가 원만하게 이제 그런 서로가 상생하는 그런 관계로 가려면은 이게 그 시야가 폭이 좀 넓고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그런 그 생각이라든가 그런 초점이 항상 내 중심이면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근데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그러한 그 시각은 제가 불교에서 답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 접했던 세계적인 명저들 속에서 부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회장이 불교 집안에서 자란 인연 덕분이고 행운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30대 초반부터 시작한 본격적인 불교 공부가 쌓이다 보니 어느덧 불교가 삶의 좌표가 됐습니다. 제가 항상 바르게 사는 삶의 지표가 되기도 하고 또 제가 즐거운 삶의 그러한 하나의 그런 삶의 터전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어떤 방향을 잃을 때에 의지처가 되기도 하는 그런 등불이고 나침판이고 뭐 그러한 좌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학 전공인 물리학은 불교를 훨씬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고 연륜을 더할수록 불교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가 더해짐을 느낍니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만약 부처님이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스스로에게 묻다 보면 어느덧 해답이 도출됩니다. 불교계로 활동 반경을 넓힌 이영미 회장은 지난해 7월부터 불교 여성개발원 산하 여성불자 108인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불교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인적자원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종교보다도 불교가 미래에 이러한 그 척박한 세상에 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상을 우리가 멀리 전파하고 홍보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이 결코 작지 않다는 인식으로 일, 가정 양립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영미 회장. 앞으로 노인 복지와 관련한 창의적이고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이영미 회장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조선 태조개비 신덕 왕후 강씨의 무덤인 서울 성북구 정릉의 제실 행랑채가 작은 도서관으로 변신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야외에서 운영하던 신덕 왕후 도서관을 행랑채로 옮기고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연평도 등대가 남북 해빙 모드에 힘입어 45년 만에 다시 불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연평도 조업 여건 변화를 고려해 연평도 등대를 재점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리마 라이테이 일본 교토 불교회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 불교계 대표단이 귀국했다고 북한 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일본 불교계 대표단은 북한 체류기간 개성 영통사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불교의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BBS 뉴스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불자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제주 지역 불교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복려관 스님의 생애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가족을 위해 스님의 길을 택한 16살 소녀의 순례를 담은 영화의 감독도 만나봤습니다. 복려관 스님과 안녕 나의 소녀 시절이여 주인공 왕모는 고행의 길을 걸어간 비구니 스님이란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창립 50주년을 맞은 올해 수행정진과 포교로 우리 사회 곳곳을 밝히고 있는 비구니 스님들에게 더 많은 활동 공간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11월 24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